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동부지방법원의 2021 2021 5421.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동부지방법원 2021 5421 이 사건 번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부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대법원 공고를 꼭 확인을 해 보시라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위반 건축물로 들어가 있다 하는 내용. 18제곱미터 18제곱미터가 위반 건축물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자, 현재 14.62제곱미터인데 약 15제곱미터인데 18제곱미터가 위반 건축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 등기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커요. 위반 건축물이. 그래서 감정가가 1억 6,57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세는 1억 9천에 전세를 놨다. 집값보다도 전세값이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왜 그래요? 그만큼 쓸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세 놓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위반 건축물로 소유주는 항상 소유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말소 기준 권리 압류 2018년도보다 지금 더 빠르기 때문에 2017년이가 더 빠르니까 선순위라서 낙찰자는 항상 1억 9천만 원을 임차인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건 수없이 밑으로 많이 떨어져야 된다. 아마 낙찰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럼 누가 낙찰을 받아요? 급하면 이제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깡통전세. 깡통전세예요. 자, 여기에 지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서 자기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제 여기에 내용에 등기부에 대한 내용. 여기에 또 임차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임차권. 그래서 등기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지금은 옛날에는 등기부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말소사항 포함. 자, 등기부를 열람할 때 말소사항 포함이냐 유효사항만 할 거냐. 유효사항만 요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부분 말소된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유효사항만 이러고 요것만 선택을 하면 되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됐는지 이걸 다 봐야 되겠다 그러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이렇게 등기부를 열람을 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부분 이 주소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등기 번호란 등기 번호란이라고 이해를 해요. 등기 번호란 교재 103페이지에 105페이지 제일 위에 괄호 동그라미 3번에 괄호 A 보면 등기 번호란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번호란. 항상 이 등기부는 어떤 물건의 등기부다. 이 등기부 주소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등기 번호란. 자, 이제 갑구, 을구, 그리고 표제부로 나눠요.
표제부, 갑구, 일구. 자, 표제부는 지금 이게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은 일동의 건물의 표시로 이렇게 처음 표제부가 하나가 납니다. 그럼 일동의 건물의 표시는 동 전체가 지금 아파트 같으면 만약에 25층까지다 그러면 25층까지 1층, 2층, 3층, 4층에서 25층까지 다 나오는 게 바로 표제부입니다. 한 동의 건물의 표시. 1층은 몇 제곱미터, 2층은 몇 제곱미터. 지금 여기 지금 1층 21.7제곱미터, 2층 135.71제곱미터. 각 층별로 제곱미터가 면적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면적이 나오는 게 바로 일동의 건물의 표시. 그리고 일동의 건물의 표시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토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이게 바로 토지 큰 거다. 건물 큰 거, 토지 큰 거 묶어서 표제부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소재 지번에 항상 요 숫자를 꼭 기억을 하세요. 1.2점, 1.2점입니다. 1.2점.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를. 자, 1번에 요 194-70번지에 154.4제곱미터가 바로 대지 면적이고, 그리고 194.7번지에 131.2제곱미터가 또 대지 면적이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을 꼭 주의를 하라겠어요.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 표제부가 이제 다시 하나가 나와요. 표제부 다시 하나 나오는 건 첫째, 건물 작은 것, 토지 작은 것을 묶어서 표제부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건물 작은 것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그래요. 문 열고 딱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면적. 이게 바로 14.62제곱미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14.62제곱미터가 바로 전유 면적이다. 근데 아까 요만큼에다가 얼마를 더 늘렸다겠어요? 18제곱미터를 더 확장을 했다겠죠? 불법 건축물로, 위반 건축물로. 자, 그리고 이제 토지 부분이 이제 표시가 돼요. 토지 부분. 이게 바로 토지는 대지권의 표시라고 이해를 해요. 대지권의 표시에 자, 아까 제가 1.2점 소재 지번에 1.2점 요거 꼭 표시하라고 했죠. 그 숫자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대지권의 종류 앞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 있는 여기 1,2점 1,2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거기에 1.2점이 여기에 1,2라고 딱 써 있어야 1번과 2번 두 개 합한 것이 대지 면적이 되는 거고, 거기에 1, 2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1 하나만 써 있다 그러면 1번만 대지 면적을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2번만 써 있다면 2번 것만 대지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소재 지번에 써 있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 것만 대지 면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분수로 285.6분의 18.52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85.6 그게 바로 여기 두 개를 합한 것이 285.6 딱 맞죠? 왜? 여기 1, 2가 아까 앞에 거기서 1,2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1번과 2번 두 개를 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85.6 제곱미터 258.6 곱하기 285.6 분의 18.52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5.6 곱하기 285.6 분의 18.52가 되는 거예요. 대지 지분은. 그래서 요거 두 개 약분되니까 18.52 제곱미터가 바로 대지 지분이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별도 등기가 있었는데 이게 별도 등기 지금 말소가 됐다 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이게 바로 표지부였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 들어가요. 그러면 첫째, 소유권,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가등기, 그리고 압류, 경매, 기입 등기. 이러한 내용들이 갑구에 들어간다. 아무거나 갑구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갑구는 이러한 내용들만 들어가요. 자, 여기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신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안 돼요. 자, 집을 짓기 위해서 신탁회사에다가 이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집을 져가지고 신탁회사 이제 공사업자가 다 집을 져서 신탁회사에서 다시 각각 한 사람 소유자한테 신탁재산의 귀소 소유권을 다시 넘겨준다. 아파트들 이런 거 많습니다. 신탁. 자, 압류가 바로 여기 들어온다겠죠. 공매 관계되는 거 공구도 바로 갑구에 들어오는 거예요. 경매나 그리고 공매나 지금 여기 보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됐고 지금 여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경매 개시결정이나 공매 공고나 갑구에 들어온다. 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을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로 근저당,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지금 임차권이 을구에 이렇게 탁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을구에 들어갑니다. 이건 바로 소유권 이외의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 들어간다. 자, 주택 임차권을 한번 봐볼게요. 자, 주택 임차권은 임차보증금이 얼마,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자 누구고, 주소가 나오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요게 바로 판사가 임차권 등기하세요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허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교재 89페이지를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건물에만 관한 것이다. 건물에만 관한 것이다. 요 말이 항상 들어가요. 왜냐하면 토지에는 어느 부분을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대지 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만 설정을 한다. 건물에만 설정한다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 그리고 이제 자, 보유기간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느냐? 보유기간은 매매일 때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접수 날짜를 가지고 보유기간을 따진다. 자, 등기 원인은 계약 날짜를 써요. 계약일을 쓰는 거예요. 등기 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이렇게 써 있으면 바로 등기 원인 날짜다. 등기 원인 날짜가 바로 지금 여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신탁재산 귀속한 거. 그러면 이 사람의 일반 매매는
접수 날짜를 가지고 보유기간을 따져요. 그리고 경매일 때는 접수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기 원인을 가지고 따져요. 왜냐하면 경매는 여기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잔금일을 이야기를 해요. 자, 경매는 잔금을 내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된다. 자, 요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반 매매는 접수 날짜, 경매는 등기 원인. 경매. 여기는 매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 계산을 할 때. 자, 이렇게 등기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